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 말입니다. 돈도 사람도 명예도 조금씩 늘어났는데 이상하게도 행복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그런 인생의 역설을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우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신에게 눌려 산다. 지금부터 단 10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은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 결코 더 가지는 법이 아니라 덜어내는 법이라는 사실을. 정약용은 평생 배운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이름을 얻기 위해 살았고 중년에는 백성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비움이 곧 완성이다. 그는 세상을 다 겪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건 부족함이 아니라 과함이라는 걸. 더 가지려는 욕심이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걸. 그는 말했습니다. 많이 가지면 잃을 게 많고 덜 가지면 지킬 게 많다. 그의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새롭게 보는 기준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벼슬길에서 쫓겨났습니다. 나라에서 등을 돌리고 사람들도 그를 외면했지요.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진짜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벼슬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얻었다. 그의 삶은 체험에서 비움으로의 여정이었습니다. 젊을 땐 명예를 쫓았고 중년에는 책임을 짊어졌지만 말년에는 오직 마음의 평정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단순함은 무능이 아니라 지혜의 마지막 형태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이뤘다고 느낄수록 더 큰 불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가진 만큼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질서를 되찾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를 비우고 전날의 걱정을 비우고 어제의 분노를 비웠습니다. 그는 하루를 그렇게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우지 않은 마음은 썩은 물과 같다. 흐르지 않으면 썩고 썩으면 냄새가 난다. 지금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물건은 넘쳐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관계는 많지만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정약용은 그런 세상을 이미 예견했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물질로 풍요로워질수록 마음으로는 가난해진다. 그는 진짜 불을 비움에서 찾았습니다. 비움은 손해가 아니라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정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복잡함은 진실을 가리고 단순함은 진실을 드러낸다. 그 단순한 깨달음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자신의 내면에서만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하늘의 뜻이 들린다. 정약용은 그 고요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의 고요는 회피가 아니라 집중이었습니다. 비움은 그에게 단순함이 아니라 집중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복잡함 속에서도 늘 마음의 질서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질서가 바로 그의 단단함의 뿌리였습니다. 그가 세 가지를 비운 뒤 비로소 세상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일이다. 그가 되찾은 것은 명예도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비워야 단단해지고 단단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이 깨달음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가 남긴 이 비움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옮길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다음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비움을 철학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비움을 매일의 습관으로 옮겼습니다. 말을 아끼고 관계를 단순하게 하고 셀카 하루를 정리하듯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버림으로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책상 위 먼지를 털고 전날의 미련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일에도 필요한가? 그 물음에 아니오가 나오면 그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움은 하루의 첫 일이고 단단함은 하루의 마지막이다. 그에게 비움은 결심이 아니라 생활의 질서였습니다. 그는 매일 말의 욕심을 비우고 사람에 대한 오해를 비우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글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비워야 지혜가 들고 마음을 비워야 평화가 든다. 그는 말의 비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생각이 흐려지고 침묵이 길면 마음이 깊어진다. 그래서 그는 남의 잘못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의 말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붓을 놓았습니다. 그는 붓을 놓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오히려 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말은 나를 드러내지만 침묵은 나를 지킨다. 그의 제자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큰 말이다. 다만 그것을 들을 귀가 드물 뿐이다. 그는 그렇게 하루의 소음을 비웠습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비움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가까이 하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되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는 금이 가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는다. 적당한 거리가 신뢰를 낳는다. 그는 형제나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거리를 품은 존중을 지켰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진정한 지혜가 비워진 거리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한 제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를 너무 의지하지 말게.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스승의 가르침이 완성되는 법일세. 그의 관계는 단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맺혀본 인연은 흩어지고 놓아준 인연은 남는다.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따뜻했지만 중심은 단단했습니다. 정약용이 보여준 세 번째 실천은 시간의 비움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를 쪼개 살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는 일을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여백을 일부러 비워두었습니다. 그 여백이 사색이 되었고 그 사색이 글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간을 비우면 마음이 정돈된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리듬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생각을 비우고 낮에는 사람을 만나 감정을 비우고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욕심을 비웠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그 습관을 지켰습니다. 낡은 초가집에서 그는 매일 밤 작은 등불 아래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잘못 쌓았는가? 그는 그렇게 하루를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단순해졌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움이 그의 중심을 잡아주었고 그 중심이 다시 세상을 지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우면 견고해지고 단순해지면 흔들리지 않는다. 정약용은 결국 비움을 통해 집중의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하나의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그의 머리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잡한 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모든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단순함은 판단의 중심을 세운다. 그 중심이 있었기에 그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단순해야 강하다. 단순함은 혼란 속의 나침반이다. 그의 인생은 그 단순함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단순함이 그를 지켜주었고 그 단단함이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어서야 비움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비움은 도망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무언가를 버린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채우는 법을 안다. 그의 삶은 늘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안에는 세상을 관통하는 깊은 통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운 자만이 단단해진다. 그의 그 말은 지금도 울림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의 단순함은 단지 검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품격의 형식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줄이고 본질을 남기는 것. 그게 정약용이 말한 단순한 지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단순함은 빈 공간이 아니라 진심이 머무는 자리다. 그의 비움은 결국 마음의 품격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그 품격이 어떻게 세상을 감동시켰는지를 볼 차례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단순한 지혜는 그의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함은 세월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의 비움은 결국 품격의 완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지금도 조용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비웠는가?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비운 만큼 자유롭다. 비움이 깊을수록 세상은 더 단순해진다. 그의 말년은 세속과 멀리 떨어진 고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화려한 벼슬도 제자들의 북적임도 사라진 뒤에 남은 것은 단 하나, 자기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좌한 채로 지난날의 생각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원망도 후회도 분노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감정을 오래전에 비워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삶의 무게는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버리지 못한 것의 양으로 결정된다. 그가 버린 것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착을 버렸습니다. 명예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심지어는 자신이 옳다는 생각마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세상을 이해하려 할 뿐이다. 그의 비움은 그렇게 포용으로 변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말년에 그는 세상을 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쌓은 것에 눌려 산다는 사실을.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선다. 그는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자는 아직 덜 버린 자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삶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살았습니다. 봄이면 매화꽃을 보며 웃었고 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 계절의 변화는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새싹이 나지 않는다. 사람도 버리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다. 그는 그렇게 매일의 비움을 자연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비움이란 순환의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그는 어느 겨울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눈이 내릴 때 들판은 텅 비어 있지만 그 아래에서는 봄이 자라고 있다. 그 문장은 그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생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움은 그래서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따뜻한 비움, 삶을 위한 비움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남은 것은 평화뿐이다. 그의 방은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풍요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매화 한 그루, 책상 위에는 한 권의 책, 그리고 그가 늘 마시던 찻잔 하나. 그 단순한 풍경이 바로 그가 꿈꾸던 완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요한 방 안에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우면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나는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는다. 그 문장은 그가 평생 걸어온 길의 마지막 정리이자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의 단순한 지혜는 결국 살아가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덜 가지라, 덜 말하라, 덜 개입하라. 그러면 더 깊이 보게 된다. 그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깊이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의 순서로 정해진다. 그가 남긴 이 문장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복잡해지고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예견했습니다. 사람은 물질로 풍요로워질수록 마음으로는 가난해진다.
그래서 그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잡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버리지 못해 괴로워합니까?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무게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 그것에 눌려 쓰러진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비우는 사람만이 인생의 질서를 지킨다. 그의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 경고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로처럼도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복잡함 속에서도 고요를 지켰습니다. 그 고요가 바로 그의 부유함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지나간 후회입니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두려움이다. 그는 두려움을 버리고 나서야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자유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비움이 곧 자유요, 단순함이 곧 평화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말은 바람처럼 남아 들립니다. 덜어내라. 그래야 보인다. 그 단 한 문장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의 철학은 결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가장 단순한 그러나 가장 단단한 가르침입니다. 마무리 내레이션. 삶은 채우는 순서로 무너지고 비우는 순서로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단순함은 가난이 아니라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질서였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조금 비워보십시오. 그 안에서 잊고 있던 평화가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정약용은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비운 자만이 단단해진다. 그 문장이 이제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히 스며들길 바랍니다.